안녕하세요. 아재맘TV 아들새 키우는 엄마 작가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하고 요즘에 강의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의 프로젝트 안에 제가 한 꼭지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은주 작가님이십니다. 바로 이 두 권의 책, 총 4권의 책을 내셨는데 저는 2권을 소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이 웰컴 투 그림책 U가 강의하실 때, 이 책을 내고 강의하실 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보이죠? 이지연님들께. 언젠가는 그것들도 잘하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화이팅. 2015년 3월 30일 꽃님 애미 전은주입니다. 라고 사인을 받았어요. 이 책은 2015년도니까 벌써 4년 전이네요. 기억하실라나? 하여튼 이 책을 보고 어 저도 말씀드려 저도 책 내고 싶어요. 작가님 거 사인 받을 때니까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그랬던 제가 한 권의 책을 낸 저자로서 그분을 다시 찾아갔었어요. 이분이 네 요거 내셨을 때 두 번째 책 내셨을 때 영어 그림책의 기적 또 여기 또 사인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인해 달라고 적었었어요. 2017년 4월에 존경스러운 아재맘님께 꽃님의미 전은주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만나고 네, 그냥 지켜보다가 2017년에 네 번째 책 내고서 제가 또 강의장을 찾아간 거거든요. 이게 2017년 4월. 저는 2018년 7월에 책을 냈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말씀드렸죠. 책을 내고 싶어요. 그때도 어머 아들 선배님 책 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제가 이 다음에 이거 강의를 또 하실 때 또 찾아가서 그때 아주 작은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예, 말씀 그냥 알아보시더라고요. 나 많이 보던 얼굴하고 제가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주소를 받아서 제 책을 보내드리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는데 정말 사람 인연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작가님 부르던 그분이 저를 또 작가라고 불러주시고 이러니까 네, 되게 감회가 새로운 책입니다. 오늘은 이 2권의 책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 웰컴 투 육아예요. 제가 영어 그림책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완전 문외한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그림책 육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 속의 한 줄은 짠짠 이 부분입니다. 그림책은 읽는 자체만으로도 추억이 됩니다. 심지어 그다지 좋은 책이 아니어도 추억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읽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읽기는 각자 따로 하잖아요. 하지만 그림책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노라면 어느새 기적이 일어납니다. 독서란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작가와의 대화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이지요. 하지만 엄마 아빠와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건 독서가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라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 아이들은 어른들이 읽는 책은 잘 안 읽잖아요. 못 읽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같이 읽을 수 있죠.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많이 마음이 와닿았던 거는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건 독서 기록, 독후 활동이 아니라 그냥 관계라는 이 차원이라는 시각이 되게 새롭고, 그렇지. 이건 독서가 아니라 관계 형성이지, 관계 회복이지, 관계 유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텍스트로 이렇게 써두셔서 요거다 싶었어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맞다. 독서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읽을 때와 또 몇 년 후에 읽을 때가 다르거든요. 저는 밑줄을 좀 쳐놓는 편이에요. 소장하는 책은. 첫 번째는 형광펜으로, 두 번째는 연필로 뭐 이렇게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내가 왜 밑줄을 쳤지? 그땐 여기에 되게 뭐가 느껴졌었나 보네.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 방법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초점아 맞아라. 일정 나이가 됐으니 이 정도 분량은 읽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가 아이들에게는 책 읽는 재미를 확 떨어뜨리죠. 연령별 권장도서 목록이 다른 아이들은 이 정도 글밥책, 이 정도 어려운 책은 다 읽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니까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 연령별 권장도서 목록이 굉장히 권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왜 8세 연령이 권장 목록이지? 이게 왜 6학년 권장 목록이지? 왜 이거는 여기에 없지?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저도 막 직접적으로 선생님께 여쭤본 적도 있어요. 이게 왜 1학년 권장도서 있나? 누가 이렇게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었나요? 뭐 서울시에서, 뭐 나라에서, 어디서 선정 도서라서, 아니면 어디서 상을 받은 거라서, 아니면 기존에 선정되어 있어서, 목록이 있어서 유지해 한다. 유명한 출판사, 많이 팔린 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연령별 권장도서 목록이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은 후배들한테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정말 내 후배, 내년에 우리 내 교실에 와서 공부할 후배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책이나 책 한 권을 모두가, 같은 학급 모두가 뽑는 거예요. 한 권씩. 그래서 또 학급에서 투표를 해서 뽑고, 그래서 한 학급에 한 권씩 해서 그거를 권장도서 목록에 넣고 기존에 있던 목록도 한 30% 유지하고 그 시일성 있게 그때에 떠오르는 작가의 책이나 아니면은 많이 공감되는 책으로 많이 팔리는 책도 몇 퍼센트 그렇게 해가지고 좀 퍼센트를 나눠서 이 권장도서 목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주체가 좀 아이들이 이 목록을 작성하는데 목록을 이렇게 끼워 넣는데 아이들이 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눈, 어디서 상 받은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내 후배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어 하느냐. 그게 정말 권장도서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독후 활동과 관련된 권장도서 목록이 되게 많아요. 독후 활동을 위한 목록이죠. 저는 이것도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도 한번 그냥 권장도서 목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에게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컷 뛰어놀고 갖고 놀 걸 실컷 갖고 논 다음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야 책에 손이 가더군요. 꽃님이가 책과 친해진 시기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월세방을 얻어놓고 살 때였습니다. 가야 하는 학원도 없고 해야 하는 숙제도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자 아이가 먼저 책을 찾았습니다. 네, 이분이 좀 제주도 한 달 살기에 좀 시초와 같은 분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요 책도 내셨거든요.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저는 아직 아쉽게도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꿈의 그런 경험 아니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제주도에서 한 달을 공부를 하고 싶은 것만.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을까요? 정말 속상해. 저 얼굴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컷 시간이 많아야지 책을 읽는다는 건 저도 공감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도 책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 또한 알고 보면 독후 활동을 위한 책을 하는지 정말 자기가 좋아서 읽는지를 엄마가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펴요. 근데 깜깜할 때 읽어요. 그리고 거의 학습 만화예요. 예, 한 50대 50 비율로 학습만 한 50%, 그 다음에 텍스트만 있는 책 50%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후루룩 읽는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안타까워요. 한 줄 서평하려고 후루룩 읽는다든지, 뭐 제목만 보고 내용을 예측하고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숙제를 위한 독서일 때가 좀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근데 이 꾸님님도 뭔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서 한 달 사신 동안 시간이 많아야 책을 읽는다는 건.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짜잔. 아이들에겐 환상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잊게 해줄,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현실의 문제에 힌트를 줄 환상. 그 환상 속에서 아이는 잠시 쉬다 옵니다. 어른들이 극장에 가서 노는 것처럼 말이지요. 네. 저는 이 환상이 제가 하고 있는 연극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이렇게 짜여있는 과목, 짜여있는 틀에 박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예술 교육을 하러 가면 아이들이 좀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 그러니까 예체능하고도 뭔가 다른 재밌는 시간, 좀 뭐라고 그러죠? 이벤트 같은 시간을 여기더라고요. 공부긴 공부예요. 전 방과후 활동 교사가 아니거든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정규 과목 안에 연극 교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스스로 제가 난 연예인이야 막 이런 마음, 아이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이 한 주를 보고서, 내가 지금 연극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들한테 환상을 주는 시간이구나. 상상.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을 제가 선물해주고 있거든요. 그 연극 시간에 누구를 죽여도 괜찮고, 좀 때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한 걸 확실하게 타인 앞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요 한 줄이 저한테 되게 힘을 주었어요. 그 관두고 싶을 때 난 지금 환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아이들한테. 내 아이한테 가르치지 못하지만 내 아이와 함께 커갈 아이들한테 환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내가 선물하고 있어라는 것을 이 한 줄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암시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제 경우를 떠올리는 것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다시. 네, 여기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림책 잘 고르는 방법 챕터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읽어보면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4인 가족이 각각 5군데씩 3군데를 두면 60권을 빌리실 수 있었대요. 이렇게 하셨대요. 저는 정말 이거 보고서 난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챕터 보시면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고 대화 나누기, 이렇게 쉬운 걸. 나도 애랑 그림책을 읽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만 만나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아무 생각 안 나는 줄 알아? 마음속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뭘 가르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 맞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거든. 그럼 애한테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면 대화를 왜 해? 대화로 잘 가르치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엄마지 선생님이야? 이 작가님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지. 우리가 엄마지 선생님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책 셔틀, 빵 셔틀이 아니라 책 셔틀 하는 엄마들 많이 봐요. 특히 방학 때 가면 권장도서 목록 옆에다 쫙 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읽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해치우고 가는 거야. 이런 그런 각오를 가진 표정으로 엄마가 막 책장 속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막 이렇게 권장도서 목록 빼오면 아이는 그걸 읽고서 계속 독후 활동 아니면 독서 기록장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알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학교에는 그 도서관이 있지만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와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빌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그 능동적으로 빌려서 능동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이상 힘들더라고요. 그죠? 이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말해야겠다.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뭐래? 주제는 뭐래?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뭘 느꼈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그거는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 때 그 원고지에 그 독후가 많이 쓰였잖아요. 우리 그때 시절의 교육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21세기 뭐 4차 산업시대 뭐 이러는데 그때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림책 육아, 웰컴 투 그림책 육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림책을 좋아한다면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음, 이분이 카페, 네이버 카페도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 이름이 뭐냐면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곳이야. 그림책 포럼, 그림책 포럼 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고,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유튜브도 시작하셨어요. 유튜브 이름은 뭐냐면요. 좀 홍보해드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요. 네. 꽃님 애미의 그 책이라는 채널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엄청 많으세요. 뭐 거의 500명 거의 가깝게 415명입니다, 지금. 저는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막 2분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역시 매니아층이 되게 다양하시고요. 이 웰컴 투 그림책 육아는 그림책에 이제 막 발을 디딘 분들이 읽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림책 뭘 읽으면 좋을까 할 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왜 환영한다는 육아를.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결은 달라요. 제 에세이 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종류는 훨씬 이 책이 많고요. 어, 그림책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으신 분,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양한 폭넓게 알고 싶은 분은 이 그림책 읽으시면 좋고 제 책도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전은주님의 웰컴 투 그림책 육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 책도 영어 그림책 관심 있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전 관심만 많을 뿐 실행을 못 해가지고요. 이 두 권 같이 읽으시면 훨씬 풍부한 그림책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영어 그림책의 기적, 웰컴 투 그림책 육아. 오늘 아들 셋맘이 추천해드리는 두 권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